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 강의가 조금 오랜만이죠. 오늘은 여러분 그때 교재 한 번만 더 보이면 언어의 산책, 그렇죠? 70페이지, 예, 그때 70페이지 마지막으로 그 소리와 그 다음에 의미,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문법, 통사론이라고 하는데,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, 오늘은 그 이후에 이 장을 마무리하는 인간 언어와 사고의 연계성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그 언어를 이야기할 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바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특성입니다. 많은 동물들을 인간과 같이 하나의 자연의 생태계의 한 존재로 볼 때 언어는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의 그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인간과 그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영장물들을 자세히 살펴본 여러 연구들을 보아도 많은 행동 거지 측면에서 그 인간과 그들이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이 유사점이 많이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한 학자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유사한지에 대해서 일부 그쪽 연구자들은 뭐 차이점을 크게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 또 연구들을 보면 이건 도저히 그 같은 맥락에 둘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번에 2022년 그 수능 영어 시험 문제를 보면 아마 40번 아니면 41, 40이죠. 예, 큰 그 지문을 두고 41과 42에 그 41은 제목을 골라라. 그 42는 거기 밑줄을 한 다섯 단어들을 쳐놓고 그 용례상 적절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적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. 근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그 어떤 분류 부분에 대해서 분류성 복잡하게 막 우리가 흩어져 있는 것을 적절하게 그 분류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예든 게 무슨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진열해 놓을 때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그래서 물건 찾는 고객이 정말 오랜 시간을 우왕좌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소위 이제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또 원하는 물건도 뭐 마찬가지 말이죠. 제때 또 여러 가지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물건을 더 사고 싶어지고 근데 그건 이미 언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. 사람이 언어를 배우게 되면 그 언어의 그 어떤 특정 단어 거기는 이제 dog 개를 들었는데 개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의미가 이미 특정 동물들을 묶을 수가 있고 그룹으로 또 하나는 다른 동물과 차이점을 확실하게 둘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언어에 대한 하나의 그 습득 과정이 어떤 분류와 이해 하나의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계기 기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. 참그 수능에 영어에 나온 문제지만 저는 언어학자로서 그 언어학 무슨 개론과 인간의 어떤 속성 이런 어떠한 그 논문이나 글을 읽는 느낌이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. 자, 70페이지에 여러분 보면 그 인간 사고에서의 언어 활동에 사피어 월프라는 그 가설이 있습니다. 이것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그 71페이지 위에 보면 미국의 언어학자 에드워드 사피어 월프가 다시 주장한 그 명제인데 이들의 이론에 의하면 셋째 줄입니다. 언어 사이의 차이는 각 언어의 모국어 화자가 세상에 대해 생각하고 추론하는 방식에 반영되어 나타난다.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사고,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언어가 나왔으니까 언어가 먼저 있었던
사고 바탕에 그 어떤 그 올라앉아서 그 언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. 그래서 다양한 언어가 존재한다. 이렇게 말하는 것이 흔히 알려진 이야기들인데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부분도 존재할 수 있으나 또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그 언어의 차이는 모국어 화자가 살았던 환경. 근데 그건 결국 그 환경, 모국어 화자가 살아가는 환경, 그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. 거꾸로 언어로부터 이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색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일종의 그 원주민 언어라고 부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언어가 존재하지 않아서 색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. 또 더운 지방 같은 경우에 눈이 오지 않아서 눈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. 하늘에서 내린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.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프절 같은 경우 가상에 대한 개념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경우에 그 언어의 어떤 가상의 개념이 그 개념을 이제 그 문장들의 구성이 더 뭐라 그럴까요? 세밀하게 발전해 있어서 어떤 생각의 그 추론 자체가 그 가상법, 가정에 대한 얘기가 서양이 이런 동양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? 더 생각을 하는 여지가 남아 있다, 갖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되겠습니다. 이런 마음들이 뭐 그래서 72페이지 보면 그 이렇게 좀 진하게 박스 쳐지는 데 보이죠. 한 언어 1번 A죠. 한 언어의 형식과 어휘가 이렇게 그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라죠. 이렇게 그 특정 인지 대상에 초점이 맞추도록 하는 것이 그 언어의 고유한 특성 때문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. 생각 패턴이 그런 것은 언어 때문인가? 예를 들어 눈의 형태마다 연한 정도나 조직이 다르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. 그래서 에스키모 같은 경우에 언어의 발전이 워낙 물론 그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에 눈이 워낙 많이 내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다양한 내 하늘 내린 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세상에 대한 인식 부분이 조금 달라진다. 아니면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. 또 C 지금 앞에 내용을 정리한 거죠. 가정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 얘기할 때 그 사피어 월프, 사실 월프는 사피어의 제자이죠. 그렇게 보면. 예, 그래서 사피어는 미국의 언어학자로서 미국의 그 소위 구조주의 언어 1920년, 30년, 예, 우리 19세기 넘어서 20세기라고 치고요. 그 언어학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매우 중요한 학자입니다. 미국 언어학자를 얘기하면 그 초기, 그 20세기 초기에 그 사피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블룸필드, B-L-O-O-M-F-I-E-L-D 두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, 블룸필드는 좀 더 그 데이터를 그 책 속에 랭귀지란 책인데, 사피어도 랭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. 근데 사피어는 좀 더 그 뭐라 그럴까요? 미국에 산재되어 있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, 인디안 언어에 대한 엄청난 연구를 수행하고 블룸필도 그 부분은 절대 뒤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 근대 언어학적인 어떤 틀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이론의 모델이죠. 그런 면으로 훨씬 더 잘 알려진 학자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이 다음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.